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북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저 탈북한 엘리트 의사 리명우 박사가 동료이자 친구인 한승철에게 탈북 정보를 공유하여 친구, 가족도 탈북에 성공하여 서울에서 만나는 기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구인 리명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친구가 지옥 같은 북한에서 우리 가족을 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리명우와의 첫 만남은 북한의 명문의과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이루어졌어요.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이 학교에서 성격이 다른 우리는 공부하는 법도 달랐지죠. 친구 리명우는 성실하면서도 누구보다 머리가 좋은지 빠르게 의학 공부를 어렵지 않게 해내고 있는데 반해 저는 상대적으로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사고도 유연하여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의학 전문 용어가 주로 러시아와 라틴어로 된 의학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지만 서로에게 깊이 끌렸습니다. 리명우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의학 공부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눈은 늘 교재와 논문에 고정되어 있었고 토론 시간에 교수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와 달리 저는 활발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내 활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했지만 리명우의 지적인 면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질적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의학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첫 시험을 치른 후 그들은 도서관에서 만나 공부를 함께하기 시작했다. 리명우는 나에게 더 나은 학문적 방법론을 제시했고 저는 리명우에게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로 발전한 거죠. 시간이 흘러 우리는 대학 생활을 마치고 각각 북한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리명우와 저는 유학 생활을 통해 글로벌 의학 지식을 흡수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특히 리명우는 최첨단 의료 기술과 서방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며 그의 의학적 열망을 더욱 키웠죠. 그는 북한의 의료 체계가 갖는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이 배운 것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품기도 했어요. 유학을 마친 후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평양의 김만유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의 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리명우는 그의 뛰어난 실력으로 인해 곧 김정은의 전용 진료소인 향산진료소로 발탁되었고 저는 일반 진료를 맡으며 평범하게 병원에서의 생활을 이어갔어요. 우리의 우정은 여전히 깊었지만 리명우의 새로운 임무는 그들의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을 더해갔어요. 리명우가 향산진료소로 가게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를 점점 더 고립되게 만들었죠. 그는 의사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정치적 위험도 함께 따라왔어요. 저는 리명우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감지했지만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며 그에게 깊은 조언을 하지는 못했어요. 리명우와 저의 관계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2023년 김정은이 건강 문제로 인해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리명우와 저는 같은 팀에 속하게 되었고 이 수술에서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리명우는 스텐스 수술을 주장했어요. 이는 비교적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김정은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개복 수술을 선호했어요. 그는 김정은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통적인 방법이 안전하다고 믿었다.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어요. 리명우는 김정은이 최대한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고 스텐스 수술이 이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반면 저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보수적인 방법을 고수했어요. 이건 우리 지도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야, 승철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해. 리명우는 단호하게 말했죠. 난 내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만약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할 거야. 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최종 결정은 친구 리명우의 제안대로 내려졌고 스텐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김정은의 건강은 회복되는 듯 보였고 리명우는 그 결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김정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리명우와 저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김만유 병원의 의료진들은 김정은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자 그간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리명우와 한승철은 의료진으로서 성공적인 수술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체제 내에서 그들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수술 후 몇 달이 흐른 뒤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가안전보위부의 감시망이 병원 내로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잊혀졌던 리명우의 중국 은사와의 전화통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은사에게 걸었던 그 짧은 전화가 북한 당국의 의심을 사게 된 건 수술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위부가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위부는 은밀히 김만유 병원의 의료진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특히 리명우와 저는 그들의 조사 목록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보위부의 움직임이 두 사람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리명우와 저는 그동안 성실히 북한 지도부의 건강을 돌봐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심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조사와 그 분위기는 점차 두 사람에게 중압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친구 리명우는 보위부로부터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와 저는 간단한 질문을 받을 것이라며 안심했으나 조사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갔습니다. 조사관들은 리명우가 중국 은사와의 통화 기록을 문제 삼으며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신문했습니다. 리명우는 통화 당시 김정은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의료적 조언을 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보위부는 그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보위부는 리명우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외국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북한 내 최고 기밀이 새어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리명우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보위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리명우만큼 집중적인 신문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승철은 리명우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가 처한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명우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와의 연락도 끊어졌고 그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병원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중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한승철, 나야. 리명우다. 한승철은 순간 멍해졌다. 명우?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다. 리명우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나 중국이야. 더 이상 북한에 있을 수 없었어. 김정은 병세가 외부로 유출된 것도 내게 책임을 물을까봐 두려웠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리명우가 체제를 벗어날 만큼 절박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떠나면 넌 영영 돌아올 수 없어. 그걸 알고 있지? 알아, 승철아. 하지만 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보위부는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었고 내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어. 난 결국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을 거야. 저는 리명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죠. 리명우는 의사로서의 꿈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지만 체제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탈북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북한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가치와 이상이 더 이상 북한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죠. 리명우의 탈북이 북한 당국에 알려진 후 김만유 병원에 있던 모든 의료진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리명우와의 오랜 우정, 함께했던 수술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가 자신에게 아무 말 없이 탈북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곧 무거운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우리 집 앞에 보위부 요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은밀한 조사나 가벼운 질문으로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리명우의 탈북이 북한 당국에 알려지자 저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그를 강제로 끌어내며 너도 리명우와 함께 이를 꾸민 게 아니냐? 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자신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보위부의 잔혹한 신문을 막아주지는 못했죠. 한승철은 보위부 청사로 끌려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문실로 데려가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의 조사는 무자비했습니다. 의자에 앉힌 한승철의 앞에는 2명의 조사관이 서서 그를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리명우가 탈북한 걸 언제 알았느냐? 첫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저는 그가 탈북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조사관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 둘은 가장 가까운 동료였어. 함께 위원장에 수술을 했고 그가 중국과 연락한 것도 너는 알았을 테지. 그가 정보를 넘기려 했다는 증거가 있다. 내가 도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거다. 조사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저의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리명우와의 우정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에게 아무 말 없이 떠난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리명우는 자신의 탈북이 나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조사관들의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리명우와의 마지막 대화, 김정은의 수술 전후의 모든 상황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할 때마다 조사관들은 그의 말을 의심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 듯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조사는 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보위부는 그를 놓아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조사관들은 계속해서 리명우가 왜 탈북했는지, 그가 어떤 정보를 외부로 흘렸는지에 대한 추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승철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그와 탈북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을 말해도 보위부는 끝없이 의심했습니다. 리명우의 탈북이 북한 당국에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여겨졌는지를 생각하면 그들이 한승철을 쉽게 놓아줄 리 없다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조사 기간 동안 아무런 신체적 고문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신문과 의심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이 그날 리명우의 탈북 소식을 들었을 때 왜 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는지 자책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리명우의 안위를 걱정하며 친구가 가족과 함께 무사히 탈북에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오랜 친구였던 리명우에 대한 배신감과 동시에 그를 이해하려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리명우가 그에게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않고 떠난 이유는 이제 분명했지만 저는 그가 자신에게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한승철은 보위부의 신문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리명우의 탈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감시는 사라지지 않았죠. 나는 여전히 보위부의 감시망 아래에서 생활해야 했고 언제 또다시 그들이 자신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조사에서 풀려난 후 저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체제 내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리명우가 탈북을 결심했던 그 순간처럼 저도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그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이미 미움을 받던 저는 리명우와 관련된 의혹을 떨쳐내기 어려웠고 곧 저는 지방의 작은 의료시설로 좌천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좌천된 곳은 시설도 열악하고 환자들도 북한의 어려운 생활 여건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매일 마주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보며 저는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북한은 병원 이용은 무료이지만 이미 무료라는 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허울뿐이었습니다.
간단한 약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처방전만 적어주고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더 깊이 체감하며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갔어요.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과 대비되는 주민들의 비참한 모습은 저를 점점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좌천된 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의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더 이상 자신과 가족의 미래가 없음을 깨달은 저는 고민 끝에 자신 역시 탈북을 결심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을 다 데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탈북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리명우에게서 약간의 달러와 함께 소식이 왔어요. 남한에 잘 도착했고 중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법과 중국에 계시는 지인의 연락처도 줬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리명우는 자기가 탈북 후 내가 고초를 겪을 거란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북한에서도 이제 남한이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대다수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아내도 흔쾌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래가 없는 사회에 사느니 탈북을 하는데 동의했어요. 탈북은 생명을 건 위험한 모험이죠. 저와 가족은 국경을 넘기 위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마주한 위험한 순간들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북한의 경계선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고 조금만 잘못하면 보위부에게 잡혀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고 자유를 얻기 위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도전하게 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무사히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우여곡절 끝에 리명우가 중국에서 탈출할 때 도움을 준 한국인 목사님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탈북자들에게 은신처와 식량을 제공하며 한국으로 가는 길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리명우의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던 목사님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한 환대를 해주셨어요. 리명우 박사님의 친구시라면 저에게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제와 가족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어요. 목사님은 저와 제 가족에게 한국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목사님은 제게 굳건한 신앙과 신뢰를 심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리명우 박사님도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듯 당신과 가족도 무사히 갈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말씀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목사님의 지시대로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고 탈북자 정착지원센터인 하나원에 입소했어요. 하나원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 가족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유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승철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랜 친구 리명우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한승철과 그의 가족이 하나원에서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고 국정원 조사도 끝나갈 무렵 저는 리명우가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목사님의 도움으로 탈북한 이후 리명우가 자신의 탈출을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기에 그와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원의 공동식당에서 밥을 먹던 한승철의 시선이 낯익은 사람을 발견하고 멈췄다. 그곳에는 리명우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지만 그가 분명했다. 리명우였다. 그 순간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간의 고난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리명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리명우 역시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승철아. 두 사람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에선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탈북의 여정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잘 왔다 반갑다 리명우가 격하게 반가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네가 알려준 대로 나도 너처럼 목사님 도움을 받아서 탈북했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눈빛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말을 주고받았다. 북한에서의 경험,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후의 감정까지. 특히 리명우는 내가 중국에서 목사님을 만나 탈출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승철아, 무사히 한국에 와서 다행이야.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리명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너가 탈북했단 소식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꿈만 같아. 나는 감격에 차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북한에서의 아픔과 공포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 생활이 끝난 후 저는 목사님과 교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와 그의 가족을 맞이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아낌없이 제공해줬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저와 리명우에게 제가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의사, 국가고시 면허시험 준비를 위한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리명우와 재회한 후에도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리명우는 먼저 적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내와 아이들도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북한의 의과대학 학력을 인정받아 국가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면허 시험을 패스하려면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리명우와 저는 북한에서 공부할 때처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매일 같이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학 용어가 북한과 달리 영어로 되어 있어 낯설고 북한에서의 의료시설도 낙후되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어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승철아, 한국에서 우리도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리명우는 시험 준비로 지쳐가던 나에게 언제나 격려의 말을 전했다.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나도 끝까지 해볼게.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목사님과 교회의 지원, 그리고 친구와의 재회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나와 명우가 시험 준비에 매진하는 동안 우리 가족들 역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어를 익혀나가며 리명우 아내와 함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해가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교회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자신을 점점 더 한국 사회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알수록 참으로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 가족은 저녁 시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각자 한국 사회의 놀라움을 하나씩 얘기합니다. 버스 정류장서 비를 피할 수 있게 하고 한겨울 따뜻한 의자에 놀라고 버스 도착 시간과 혼잡도까지 알려주는 버스 전광판에 올라고 햇빛을 가려주는 건널목 차간막에도 감탄하며 얘기하지만 밖에서는 티내지 않으려 안 놀라는 척 한답니다. 아내는 마트에 쌓인 쌀과 북한에서 그렇게 귀하고 비싼 계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놀란답니다. 처음 뉴스를 보는데 사람에게 계란을 던지는 모습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못 사는 축에 들지 않았는데도 노동자 한 달 월급으로 계란 2개도 살 수 없는 세상에 살다 오니 참으로 신기한 것 투성입니다. 동네의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운동기구까지 있어 맘 놓고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니. 이런 세상에 함께 살 수 있어 우리 가족은 나날이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그들의 밝은 모습에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처음엔 두려워했던 한국의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즐거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랑 운동도 하고 같이 놀았어요. 막내 아들이 웃으며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내가 북한에서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견뎠던 고난이 이제 결실을 맺는 것만 같았어요. 목사님의 도움으로 학원에 다니며 매일같이 도서관과 학원을 오가며 공부하는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험 준비에 매진해가고 있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어. 리명우가 힘들어하는 나에게 다가와 격려했어요. 그래, 우리 꼭 해내자.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도전적인 삶과 그 도전 속에서 저와 친구는 더 깊은 우정과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정착금, 취업 알선, 취업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따뜻하게 품어준 대한민국과 목사님과 교회, 단체의 따뜻한 후원, 이웃의 응원까지.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기쁜 소식을 다시 전해드려도 될까요? 두 분 꼭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평양정보통이었습니다.